설계 등장 매뉴얼이 있는 인생. 이렇게 살아야 스탠다드다. 요거 다음엔 요거, 요거 다음엔 요거. 이렇게 단계가 또 정해져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정해져 있는 인생이 이제 매뉴얼이 있는 인생이겠죠. 근데 이것도 잘못하면 되게 클리셰스러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매뉴얼을 따라가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아. 라는 또 클리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클리셰에서는 결론이 이런 걸로 가요. 나는 세계 여행을 할 거야. 난 남미 세계 일주를 할 거야. 뮤지션이 될 거야. 라는 것도 사실 또 클리셰처럼 여겨지거든요. 책 넓은 모자 속에서 저는 1년 동안 세계를 돌았어요. 라는 것도 어떤 클리셰처럼 느껴지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저만의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 클리셰가 있고 안티 스탠다드 클리셰. 그 둘 다 클리셰인 거죠. 엄마 말대로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거는 효도라는 상을 지은 것이지만 나는 엄마 말이랑 무조건 반대로 가 라는 것도 불효라는 상을 지은 것이다. 여전히 엄마라는 존재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상태인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매뉴얼이 없어진 인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부모님 말대로 살아야 돼 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은 어떤 시기에 보면 이 사람은 엄마 말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엄마 말대로 살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지가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말이 가고 있는데 그 말 주인이 동쪽으로 갈 땐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갈 땐 서쪽으로 가! 라고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어지면 매뉴얼 내가 대로 살고 있는지 매뉴얼의 반대로 살고 있는지를 고려를 안 하고 사는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매뉴얼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매뉴얼이 뭔지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상을 짓는 인생이 매뉴얼이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우상을 지은 인생.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는 예를 들어보면 여행을 왜 가요? 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고 난 자유를 느끼고 싶고 루틴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게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을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봐야 할 곳들을 리스트업하고 어떻게 해야지 가장 많은 곳을 볼 수 있는지를 자기가 그리고 그러면서 또 시간표가 나오고 그럼 시간표에 맞춰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디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이제 이동해야 되고 밥은 여기서 먹고 하는 거를 하는 과정에서 일하다가 지쳐서 여행을 왔는데 여행 와서도 일을 하고 있는 느낌처럼 되는 경우가 되게 십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이런 게 우상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상을 짓는 것 같고 내가 좋은 여행을 하고 싶어. 그래서 좋은 여행은 뭘까?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나는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여행이 아니게 되는 이 역설. 이것이 저는 상의 역설이다. 우상의 역설이다. 내가 좋은 삶, 그거를 위해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 상이 내 실제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게 되어버려서 이게 나를 오히려 옥죄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버리는 거.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우상을 짓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상을 짓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니체로 하면은 야성을 잃고 매뉴얼이 있는 이 생을 살아버리는 게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한번 또 뜬구름을 한번 잡아봅니다. 저는 이게 사실 책 소개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북리뷰는 이렇게 책 내용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책과 나의 어떤 대화로 소개를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읽고 약간 배틀을 뜨는 느낌으로 소개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목은 아주 세속적인 철학이고요. 예. 포레스트 북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야성을 잃어가고 있다. 너무 문명적이 되어가고 있다. 그 야성을 잃는다는 거는 너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건 나쁘다. 너무 이런 틀이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틀인데 이 틀이 내 인생을 사는 거의 유일한 가이드라인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야성을 잃는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네가 좋은 여행을 하고 싶댔지. 네. 근데 좋은 여행이라는 걸 네가 정의를 내렸지.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하나 스텝을 밟았지. 네. 근데 뭐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성이라는 거는 이런 합리적인 기준에 잘 안 맞아 들어갑니다. 이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거는 문명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 야성이라는 거는 인간이 뭐 문명에서 살라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냥 인간 자체로 있는 건데 우연히 문명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지.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걔를 늑대 무리에 넣으면 그냥 늑대 인간으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문명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야성적 존재지. 근데 같이 살기 위해서 합의를 해야 되고 같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태어난 다음에 문명을 후천적으로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문명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네가 기준을 세웠지. 그거로 네가 살았잖아. 뭐가 문제라고 이런 합리적인 틀에서 하면은 나는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합리적인 틀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나는 죽겠는 거야. 그럼 이 죽겠는 게 뭐냐고요? 이게 야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절대 없어질 수가 없고 이 야성을 오히려 발전시키고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의 한국에서는 이 야성이 완전하게 저는 죽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야성을 조금 더 살려주는 방식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 니체를 읽으면서 또 그런 문명과 야성 사이의 이 대립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니체는 확실하게 야성의 편을 드는 철학자거든요. 문명의 편보다는. 여기서 인용된 말 중에서도 이게 있어요. 각 사람은 선을, 즉 자신만의 윤리 도덕을 스스로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읽을 때 굉장히 반가웠고,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런 거 좀 보셨습니까? 인생에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인생 결국 혼자다, 이런 느낌의 영상들 홈 화면에서 많이 봤거든요. 썸네일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좀 치이고 이제 더 이상 어울리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거를 약간 정당화해 주면서 조회수 쪽쪽 이런 영상들이 몇 개를 제가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꼭 인용되는 철학자가 제 기억이 맞다면 쇼펜하우어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쇼펜하우어가 저런 말 한 거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쇼하는 좀 이렇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약간 고독 예찬 이런 걸 하기는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위대한 정신일수록 고독해진다 이런 말도 했고요. 이 사람이 왜 고독을 예찬했지? 이런 거를 조금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고매한 정신적인 성숙을 이룩하려면 고독함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자기 사상도 만들고 자기만의 가치관을 만들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랑 너무 엮여서 살면은 그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때가 안 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섞여서 살다 보면은 고매한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이제 이런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인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배틀이 들어가죠. 저는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약간 분리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스스로 아직 충분히 고매해지지 못한 반증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업적을 이룬 정신적인 스승들에 비추어 봤을 때 아직 고매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고매해지면 내가 물들지 않으려고 세속을 피하는 게 아니라 세속을 받아들여서 내가 물들여 버린다. 예. 뭔 말할? 그러니까 애매하게 고매한 사람의 눈에는 아유 저 사람 좀 정신적으로 고매해지나 했더니 그냥 세속에 휩쓸려 버렸네. 저렇게 세속 속에 있어서 뭘 하겠다는 건가? 찌찌 되겠지만은 그 세속에 섞여버린 그 사람을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주변을 서서히 고매함으로 물들이고 있다.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예. 대중적인 생각, 세속적인 시류 이거로부터 멀어져야 내가 성숙되고 고매한 사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아직 보호받아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어떤 생각과 싸우는 중인 거죠. 이런 사람은 막 보호해줘야 돼요. 뭐 묻을까? 묻으면 닦아줘야 되고 뭐 안 묻게 이렇게 방수 처리도 해줘야 되고 이런 이제 연약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 안에 아직 대중을 포함을 못 시킨 상태인 것이고, 근데 이미 성숙해져 버린 사람은 그 안에 이미 대중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대중적인 생각, 대중적인 감정이 왔을 때 그게 나한테 묻을까봐 겁내는 게 아니라 그 대중을 자기 색깔을 물들이면서 퍼져나가는 것이 있다. 여기는 이제 걸림이 없는 것이죠. 혼자 있어. 혼자 있으면 내가 내 생각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 사람들이 와.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물들일 수 있어서 좋고, 이래서도 좋고 저래서도 좋고, 걸림이 없는 상태.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아까 말한 영상 있잖아요. 인생 어차피 혼자다. 친구 필요 없는 이유. 이런 영상을 클릭하게 될 때는 우리가 무슨 고매한 사상을 발달시키고 싶은 상태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사람한테 치인 상태인 경우가 더 많겠죠. 꼴 보기 싫은 상태. 주변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진 상태죠. 그래서 내가 혼자 지내고 싶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논리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싶은 상태니까 이제 그런 영상을 클릭하게 되는 것이겠죠. 혼자 지내는 거, 뭐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자기 안에 번뇌가 없는 한은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사람들한테 치이고 보기 싫은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지내겠다고 혼자 지내는데 자기가 스스로 안 편해. 너무 혼자인가? 혼자 해도 되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한 번뇌가 계속 올라오면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상태겠죠. 혼자 지내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보기 싫고 문제가 많아서 나는 혼자 지낼까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로 한번 혼자 지내보면은 아, 혼자 지내니까 또 이런 것들이 문제네 라고 되는 마음 상태일 경우가 많다. 반대로 아, 혼자 지내니까 이게 문제다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같이 지내면 같이 지내니까 또 이게 문제네 라고 되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방에 불이 켜져 있는데 문제가 되는 상태에선 불 끄면은 우리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겠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실제로 불 끄면 불을 끄니까 또 안 보이니까 또 문제가 되네 라고 되는 경우가 10중 8구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불을 켜고 끄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불을 켜면 킨 대로 문제가 되고 끄면 끈 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불을 킨 것도 끈 것도 아니구나. 불을 켜도 꺼도 지랄인 내 마음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벗어나면은 불이 켜지면 이런 점이 좋고 불이 꺼지면 이런 점이 좋구나 라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상태에 있으면 남을 물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또 근방지게 한번 해봅니다. 얘기가 뜬구름 잡는 것 같지.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렇게 책이랑 한번 다퉈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좋은 책들 중에 한 종류는 이렇게 다퉈볼 만한 책.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툴 마음이 든다는 건 나한테 뭔가 던진 거거든요, 책이. 오늘 책 소개를 한번 드려봤는데 언제나처럼 이렇게 책과 저의 대화, 때로는 배틀의 내용을 소개를 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책 얘기를 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다시 한번 하면은 뭐였죠? 아주 세속적인 철학. 프레스트 북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고, 중요한 철학자들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읽으면서 그래서 혼자 방 안에서 이렇게 구석방에서 배틀도 뜨고 해봤는데, 이 방은 사실 못 보신 방일 텐데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조그만 방을 빌려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일도 하고 회의실에서, 이제 공유 회의실이죠. 회의실에서 많은 분들이랑 이제 3대1 미팅도 했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팅했던 내용들을 아마 영상으로 계속 만들어서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이쯤 줄이겠습니다. 살펴들 들어가세요. 예.